예. 2023년 9월 5일 화요일 음력으로 7월 21일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그 요양보호사 아버지 때문에 제가 요양 때문에 제가 요양보호사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제 내일 모레면 이론 공부가 끝나고 나머지 이제 10일 동안에 또 실기 공부가 있고 또 시험이 있습니다. 제가 요번에 요양보호사 공부를 하면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어린이들 중심을 하고 있는 청소년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젊은 그룹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40, 50대의 중년 그룹이 있고 또 7, 80의 이제 노년층 그룹이 있는데 이번에 요양보호를 하면서 노년층 그룹에서 어떻게 지금 현재 우리 사회가 이렇게 굴러가는가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우리가 학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고 또 편마비이고 또 치매가 되고 알츠하이머, 그 다음에 뇌졸중, 뇌출혈,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제가 요가, 그 다음에 방문 요가, 그 다음에 시설 요가, 그 다음에 주간보호센터, 이런 여러 가지 센터에서 지금 현재 요양보호사 분들이 일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사회가 지금 현재 정치 노름에 지금 현재 또 우리 한국 사회가 지금 현재 잃어버린 한국이 이미 2년째 이제 윤석열 정부로부터 들어가고 있죠.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일반 국민들은 먹고 살아야 될 그런 생활인으로서 살아가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매스미디어가 워낙이나 국민들을 정치적으로 현혹하고 있기 때문에 바른 정보라든지 바른 정치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도 또 사실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국내 정치가 아주 지금 현재 뒤틀려져 가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런 연장선상에서 지금 현재 제가 강의를 한두 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서 오늘도 정치산책 120번째 세 번째, 윤석열 정부의 정치는 기독교 원리주의자와 친일 부역 부패 세력이 연합한 정권이라는 것이죠. 이들을 우리는 맹목적 사리주의라고 하고, 또 우리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질서참여주의 사상으로 우리가 극복해보자, 그 대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앞 시간 첫 번째 강의와 두 번째 강의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주목받는 정치인들이 한 두서너 명이 있죠. 그 중에서도 대통령 문재인이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최장수 국무총리를 짓던 이낙연이가 있고, 그 다음에 검찰총장인 윤석열이가 있고, 그 다음에 JTBC 중앙일보 사주인 홍석현이가 있죠. 자, 그러면 이 문재인은 어떤 사람인가? 이낙연은 어떤 사람인가? 홍석현은 어떤 사람인가? 그 다음에 윤석열은 어떤 사람인가? 이걸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사람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그동안에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우리가 알아야만이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볼 때 문재인이 또 이낙연도 윤석열도 홍석현도 매우 다양한 이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공부를 좀 하고 현실 정치를 이해 좀 하는 사람들은 충분히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문재인 정권, 코로나 정권 시절에 이 지난 5년과 지금 윤석열이가 지금 이제 권력이 교체되어서 지금 1년 몇 개월 지금 이제 가고 있는 이 시점에 한국 사회가 너무나 지금 판이하게 달려져 있다는 것을 아마 이 국민들도 실감할 텐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국민들은 뭐가 뭔지 잘 모르고 지금 현재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보는데, 이것을 알려주고 가르쳐 주는 사람들이 바로 지식인 그룹인 것입니다. 뭐 지식인이라고 하기보다도 그저 공부하는 그룹이죠. 공부하는 그룹이라보다는 그저 좀 더 현실 정치에 조금 더 깊숙이 우리가 이것을 뭐냐면은 공부해서 주변에 알려줘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을 뭐냐면은 제가 5단계로 한번 나눠봤는데요. 첫 번째, 어리숙한 문재인과 이낙연이 윤석열과 홍석현이 이용당했다. 두 번째, 아마추어 정치인 더불어민주당 대표인 문재인과 이낙연이가 프로 정치인에 당했다. 여기서 프로 정치인은 누구냐? 홍석현과 윤석열인 것입니다. 홍석현과 윤석열인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자주적 사대주의자의 후예가 명목적 사대주의 후예에 당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자주적 사대주의자는 누구냐? 우리가 더불어민주당의 정치 집단을 말하는 것이고요. 명목적 사대주의자는 이 한나라당 후예인 국민의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진짜 양반의 후예가 가짜 양반의 후예에 당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양반인 척하면서 양반의 이야기를 하면서 궁극적으로는 가짜 양반에게 당했다는 이런 뜻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에 당했다, 이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다섯 번째, 결국 문재인과 이낙연을 통해서 더불어민주당의 한계를 드러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번에 이 문재인과 이낙연을 통해서 더불어민주당의 이 한계를 우리가 드러냈다는 부분을 우리가 매우 의미있게 이걸 분석해보고 우리가 이걸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5가지 테마를 한꺼번에 제가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은 북한에서 내려가지고 거제도에서 출발해서 부산에서 자라가지고 부산 경남중학교, 경남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경희대에서 특별장애소로 들어가가지고 학생 운동을 하다가 인권 변호사로 자랐고요. 이낙연은 전라남도 광주에서 자라가지고 광주에 있는 제일고등학교를 들어가가지고 서울대 법대를 가가지고 동아일보 기자로 출발해가지고 도지사를 지내고 총리를 지내고 그 다음에 당 대표까지 지냈죠. 자, 이 윤석열이는 아버지가 충남 논산에서 태어나가지고 충남 부여 공주에서 터전을 잡고 뭐 한 300년 거기에 이 파평윤씨로서 살았다고 하니까 매우 오래됐죠. 그리고 이 충남의 본향이 바로 부여 공주지 않습니까? 예, 거기는 조나무기도 있고 지금 현재 우리가 아크로비스타에 있는 이건희, 김건희 뭐 기타 이런 모든 것들이 거기가 악의 축인데요. 이 옛날에 삼풍백화점 무너진 곳에 아그로비스타에서 뭐냐면은 이 조나무기를 비롯해 가지고 뭐 건진선님, 건진법사, 뭐 천공 뭐 비롯해 가지고 아주 앞으로 엄청난 많은 이야기가 앞으로 거기서 재생산되리라 생각하는데, 어쨌든 윤석열이는 서울에서 태어났다고 하지만 뭐 엄밀히 말하면은 충남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충남 사람들은 윤석열에 대해서 명목적으로 지금 현재 지지하고 있죠.
예, 그래서 이번에 이 충청도 사람들이 윤석열을 통해서 어떤 행동과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지금 현재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공부한 사람으로서는 옆에서 들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 볼 때 윤석열은 충청도가 만든 대통령이라고 생각하고 또 부여공주 논산 그쪽에서 터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남의 정통성을 뭐 확보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충남을 비롯해서 충북도 매우 뭐냐면은 윤석열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아주 명목적으로 지금 현재 지지하고 있는 현상이다. 저는 그거에 대해서 고향 사람을 지지하고 밀어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전혀 거부감이 없습니다. 다만 무엇이 옳고 그르고 무엇이 공과 사인지를 무엇이 정의롭고 공정하고 무엇이 사적인가를 이걸 분명히 우리가 뭐냐면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평생 이렇게 그 한국문명학술론을 이용하면 공부하면서 우리가 충남을 연구하다 보면 충남에는 가짜 양반도 많지만 진짜 양반들이 또 많죠. 그래서 충남이 이 독립운동가 출신들이 매우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충남 사람을 이해할 때 정말로 진짜 양반인 독립운동가 후손들에 대해서는 매우 존중하지만 또 충남이 가지고 있는 핫바지에 바탕을 두고 있는 가짜 양반들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매우 경계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정도로 오늘 뭐 윤석열에 대해서는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윤석열은 서울대학교 법대를 가지고 9번 그 시험을 치고 해서 검찰총장으로 해서 궁극적으로는 그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대통령이 이제 자리에 오르게 됐는데 지금 현재 이 윤석열의 그 정부 2년 동안에 일어나는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현재 분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이제 홍석현이는 누구냐? 홍석현이는 바로 우리가 그 유명한 삼성의 이재용의 외삼촌이지 않습니까? 홍나희 여사님의 오빠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버지가 홍복희신데요. 이 홍복희는 누구냐? 이승만 정권 시대 때 자유당 시대 때 법무부 장관을 했던 사람이고 4.19 때 발포명령을 내렸던 장본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홍석현은 일명 그림자 대통령이라고 말하죠. 물론 조중동이 있지만 여기에 가장 뭐 사주 방상훈도 있고 뭐 있지만 어쨌든 이 홍석현이가 바로 실력자인 것은 분명한 것이죠. 자, 그래서 옛날에 미국 대사도 좀 지냈나요? 어쨌든 미국 스탠포드 대학을 나와서 우리 한국을 이끌어가는 매우 중요한 인물이면 분명한 사실인 것입니다. 자, 이러한 헤게모니의 게임에 있어서 우리가 이 어리숙한 문재인과 이낙연이가 더불어민주당을 대표하고 있는 이 이낙연이가 첫째는 문재인과 이낙연의 패착은 무엇이냐? 바로 자당 내에 있는 이재명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이 문제가 있고, 윤석열이는 바로 문재인을 뭐냐면은 그야말로 뭐냐면은 물러본 것이죠. 왜냐? 이낙연과 다 내통하고 있는 관계고, 이낙연은 오래전부터 윤석열과 홍석현이 이런 사람들과 내통하고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문재인이와 이낙연의 문제가 오히려 윤석열과 홍석현보다도 저는 더 크다, 이렇게 제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재인과 이낙연은 더불어민주당을 대표하는 최고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윤석열과 홍석현에 이용당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문재인은 바로 환경적 우울감과 이낙연도 마찬가지로 환경적 우울감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뭐냐면 그만한 능력과 실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과 홍석현의 이러한 교활한 이 그룹과 손잡음으로써 촛불혁명을 배신하고 결국은 한국의 민주화를 말아먹은 이 장본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문재인은
뭐, 임기를 마치고, 날 때, 뭐, 대통령 한 번 더 할까요? 라든지, 성공한 대통령이었습니까? 뭐, 라든지, 윤석열을 문재인 정권의, 검찰이라고 생각한다든지, 이따위 뭐냐면은, 흩은 환영적 울감에 빠져가지고, 이 미친 짓거리를 하고 있었던 이 문재인을 생각하면은 참 안타깝게 이를 데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부 잘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드러낸 것이고, 그 학습 효과가 전혀 공부가 되지 않은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낙연은 더 뭐냐면은 아주 교활한 놈인데요. 이낙연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낙연은 호남의 토세력으로서 그동안에 호남 민주화의 그 꽃밭에서 살았으면서 꽃밭에서 살았으면서 호남 민중을 배신하고, 그리고 이낙연이가 그 공적 부분과 사적 부분을 구분하지 못해서 전남도지사 시절에는 평가가 청렴도 꼴찌라. 그 청렴도 꼴찌가 뭡니까? 자기 필거리들 다 뭐냐면 한 자리 주고 온갖 뭐냐면 이권에 개입했다는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이 호남은 이런 부분에서 이거를 호남이 가져야 될 가장 큰 문제점이 바로 뭐냐면 공사를 구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공적인 부분과 사적인 부분을 구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비록 동사무소에 말단 공무원을 하더라도 이 공무원은 돈 10원도 뭐냐면은 흩은 에 돈을 써서는 아니 되고요. 또 이 공무원이 되면은 공적 일에서 엄격해야 되는데, 이낙연은 공적 업무에 전혀 사적 감정을 실어서 모든 것을 하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내에 수박이라는 이름으로 또 문재인과 손잡고 이재명을 억제하고 탄압하고, 그 다음에 박원순 기타 등등 온갖 조국 올친 이게 구린내가 다 나는 놈이 이 낙연이기 때문에, 제가 본 호남의 가장 가장 비열한 놈이 바로 이 낙연이다, 이렇게 이제 제가 말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윤석열과 홍석현이는 이 바로 윤석열이는 바로 검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고요. 홍석현은 알다시피 한국의 그 자본 카르텔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죠. 그래서 이 집단이 짬짬이로 그 연합해서 문재인과 이낙연을 쳐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윤석열과 홍석현의 정치적인 기반은 무엇이냐? 바로 미국과 일본인데요. 미국이 바로 기독교 원리주의를 내세우고요. 친일 부패 부역 세력들이 바로 식민지 근대화를 내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의 집단이 기독교 원리주의자와 친일 부역 부패 세력이 연합한 정권이 바로 윤석열과 홍석현의 그룹이다, 이거죠. 이 윤석열과 홍석현의 그룹이 바로 이 어리석고 멍청한 이 문재인과 이낙연이 완전히 팽당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문재인과 이낙연은 앞으로 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엄청난 비판을 받을 것이고, 역사에서 아마 사라질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양분하여 아마추어 정치인인 더불어민주당 대표인 문재인과 이낙연이 프로 정치인인 그 다음에 검찰총장인 윤석열과 그 다음에 그림자 대통령인 홍석현에게 당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검찰총장의 그 힘을 가지고 대통령 권력을 누렸다. 그리고 그림자 대통령의 홍석현의 머리가 바로 더불어민주당의 정치 싸움에서 이겼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는 아주 오랜 시기부터 서로 반목지시가 있는데요. 바로 더불어민주당의 이 자주적 사대주의자의 후예라면은 국민의힘은 바로 맹목적 사대주의 후예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진짜 양반의 후예가 더불어민주당이라면 가짜 양반의 후예가
국민의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예, 이것은 제가 황국민 학술을 통해서 그동안에 계속 이야기해 왔던 내용들이고 아마 이 내용들은 보다 더 세밀한 연구와 비평이 이제 있어야 되리라 생각하는데 큰 줄기에서는 이렇게 이해하면 될 거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그 틀과 맥락을 뭐냐면 분명히 전선을 흩뜨리지 않아야 되는데 문재인과 이낙연이가 바로 윤석열과 홍석현과 결합하면서 짬짬이로 결합하면서 결국은 뭐냐면 전선을 흩뜨리게 되었고 더불어민주당이 더욱더 뭐냐면은 그 보수로 치닫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아무 대책도 없이 문제는 결국은 뭐냐면은 문재인과 이낙연은 결국은 교화라 뭐냐면은 홍석현과 윤석열에게 정치적으로 당했다. 예, 실패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결국 문재인과 이낙연을 통해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한계를 드러냈다는 것이죠. 더불어민주당이 한계를 드러냈다는 것은 바로 자주적 사대주의자의 한계를 드러냈다는 것이고 가짜 양반이 아닌 진짜 양반의 후예의 한계를 드러냈다는 말이고 정치의 헤게모니에서 어리숙한 문재인과 이낙연이가 교활한 윤석열과 홍석현에게 당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랜 시간 동안에 연구를 해왔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뭐냐면 편안하게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들으시는 분들이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하는 하는 취지와 의도와 그 철학적 깊이를 우리가 잘 이해해서 우리가 앞으로 진보민주 개혁 세력들이 자주평화 복지 평화 세력인 더불어민주당이 보다 더 뭐냐면은 정치적으로 우리가 이걸 극복해 보고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내용에 대한 대책으로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바로 독일 스위스식 정치 모델을 가져와야 된다는 것이고 독일 스위스의 정치 모델의 그 이념적 토대가 바로 질서자유주의자고 우리가 지금 현재 요즘 말하고 있는 참여민주주의와 관계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동안의 영미식의 정치 모델을 버리고 이제는 스칸디나비아에서 로마식의 수평적 리더십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으로 바탕으로 하는 자유평화 행복에 기반해서 우리가 생태, 생존, 환경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정치를 펼쳐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한나라당의 후신인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는 식민지 근대화론, 그 다음에 신자유주의에 맞서서 질서자유주의와 참여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해서 이 더불어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이재명 대표를 대표로 해서 지금 현재 단식 6일째가 들어가는데요. 중심으로 해서 뭐냐면은 우리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에 양심을 가지고 이러한 압제에 우리가 맞서 싸워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깨어있는 시민이 조직된 힘으로서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저도 그 일원으로서 이렇게 뭐냐면은 알려주고 강의하고 또 설명하고 이렇게 뭐냐면 연대해 가는 것입니다. 예, 아침에 제가 정신없이 뭐냐면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네 가지의 내용들을 우리가 잘 정비를해서 전선을 흐트리지 말고 우리가 뭐냐면은 정치는 태어나면서 하는 것이 정치인 것이고요. 두 사람이 모이면 정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정치는 결코 뭐냐면은 도외시될 부분이 아니고 이런 문제를 면밀하게 우리가 파악하고 하지 않으면은 개돼지가 되는 것입니다. 지식인이라고 해서 지식인이 아니고요. 돈 있다고 해서 부러운 것도 아닌 것입니다. 예, 자기 스스로 자존감과 자부심과 자신감을 가지고 언제나 어떤 곳에 가더라도 부끄럽지 않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당당한 사람이 돼야만이 어디에 어떤 자리에 가더라도 대접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아주 정신없이 뭐냐면은 이렇게 그 강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4,142년 1960년 2023년 9월 5일 화요일 황금문명 학수능 골장 김태수 올립니다. 예, 감사합니다.